한국인에게 무려 치킨에 버금가는 인기를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떡볶이에 진심이죠? 전국 1만 명을 대상으로 나를 위로한 음식을 조사했더니 떡볶이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치킨을 제치고요. 대체 떡볶이가 뭐길래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위로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책도 있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우아한 형제들이 개최한 떡볶이 마스터제에는 57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니,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인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거죠. 쌀떡이냐 밀떡이냐, 이건 부먹 찍먹에 버금가는 영원한 논쟁입니다. 한 평론가가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떡볶이에 대한 우리의 열광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엽기 떡볶이는 무려 12년 만에 대역주행해서 국민 배달 음식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떡볶이에 열광하기 시작한 걸까요? 돈슐랭 불닭볶음면 편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불닭이 생각난다. 취업난과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매운맛을 찾게 된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매운 게 더 땡긴다. 그렇다면 매운맛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떡볶이도 스트레스 때문에 찾는 걸까요?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떡볶이의 매운맛과 인기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개그맨 강민경 님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와 먹었던 이 떡볶이, 분식 랭킹이라는 랭킹은 다 휩쓸고 있습니다. 맥세권, 동세권을 제치고 요즘에는 배세권이 대세잖아요. 이 프랜차이즈의 주 메뉴는 로제 떡볶이입니다. 고추장 소스에 크림을 가미한 이 로제 트렌드에 맞춰서 엽떡과 신전도 로제 떡볶이를 내놨어요. 치킨과 불닭볶음면만큼 먹방에서도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사 먹게 1,000원만. 이제 이 말은 옛말이 됐죠. 배달이 되니까 이제 그 가격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떡볶이 배달 엄청 시키잖아요. 배달앱 주문 랭킹 중에 떡볶이는 5위입니다. 생각보다 좀 낮은데? 싶겠지만은 그보다 순위가 높은 치킨, 중식, 피자, 족발보쌈은 원래 배달이 되던 음식이죠. 떡볶이를 주문해서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아는 빨갛고 영롱한 이 떡볶이, 1950년대에 처음 등장해서 70년대에 들어 대중화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의 떡볶이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어요. 떡볶이는 궁중에서 왕이 먹던 음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떡볶이와 지금의 떡볶이는 간장 양념, 고추장 양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1930년대 신문에 언급된 떡볶이 레시피를 살펴볼게요. 흰떡과 쇠고기, 미나리, 숙주, 버섯, 계란, 참기름, 간장, 소금, 잣 등등이 들어갑니다. 고명으로 계란 지단과 잣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800년대에 기록된 조리서를 봐도 이것과 결이 비슷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 두 음식을 같은 음식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고추장 양념 베이스의 떡볶이, 신당동의 신화이신 고 마봉님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흔히 마봉님 할머니가 짜장면에 떡을 빠뜨려서 떡볶이가 탄생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할머니 본인의 말은 다릅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떡이 중국식 양념에 곁들여 나옵니다. 근데 중국식 양념이 느끼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 맛있긴 한데 좀 느끼하네? 고추장으로 칼칼하게는 좀 더 맛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빨간 떡볶이를 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신당동 노점에서 팔기 시작한 거죠. 1966년 청계천 복개공사로 신당동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골목 입구에 극장이 생기면서 10대들의 메카로 떠올랐어요. 영화 보고 나서 떡볶이도 먹고 그러는 거죠. 떡볶이는 이때부터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사리, 어묵, 양배추 등을 넣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거든요. 즉석 떡볶이의 형태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고추장 떡볶이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게 바로 떡볶이의 표준이 됩니다. 지금이야 떡볶이가 우리를 위로하는 음식이지만은 80년대부터 떡볶이는 그 명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맥도날드, KFC, 던킨도너츠, 피자헛 등이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떡볶이의 주 소비자층인 10대들이 여기로 다 몰려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고추장 떡볶이는 누구나 만들기 쉬웠다는 점이었어요. 고추장, 설탕 등 양념 배합만 잘하면 비슷비슷한 맛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식집도 아무나 차릴 수 있었고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가게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맛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10대들을 유혹할 동안 떡볶이만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 거죠. 어떤 음식이든 기업이 그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요, 그만큼 소비자도 많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떡볶이는 좀처럼 기업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노점 음식, 그리고 집에서 먹는 음식 정도의 시장이었고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자주 먹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 떡볶이 시장에도 드디어 우주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따리 태어나거든요. 지금은 감탄 떡볶이로 상호가 바뀌었고 또 이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가 진짜 잘 되긴 했었죠. 아빠가 만든 튀김, 딸이 만든 떡볶이란 뜻의 브랜드명인데요. 이 딸과 결혼한 사위가 분식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 돼서 이화여대 앞으로 옮겨서 차린 거였죠. 그럼 아딸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당시 떡볶이는 분식집에서 사 먹는 메뉴이기도 했지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간식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부터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도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아닌 사 먹는 음식으로 바뀐 거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햄버거 같은 아이템들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이제 발에 차이는 음식이 된 거죠. 드디어 떡볶이의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딸이 이대 앞에 자리를 잡았던 게 바로 신의 한 수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프랜차이즈의 기본이자 핵심은 표준화입니다. 아딸은 당시 이걸 잘했어요. 비위생적인 떡볶이집의 이미지를 극복하면서 가맹점을 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돌파하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이후에 1년에 200개씩 점포를 늘려가면서 1000호점을 금방 넘어섰지만요. 출점 전략도 좋았습니다. 아딸은 파리바게트 옆에다 매장을 내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아딸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던 2007년 드디어 대항마가 탄생합니다. 조스 떡볶이. 조스는 아딸의 성공 포인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표준화와 위생에 각별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로서의 시작은 아딸이었지만요, 여긴 사실 튀김이 더 유명했었는데요. 조스는 칼칼하게 매운 떡볶이로 승부를 봅니다. 떡볶이가 이렇게까지 매워지는데 일조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아딸이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포문을 열었지만 떡볶이를 주인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조스였습니다. 덕분에 떡볶이가 메인스트림으로 오기 시작했고요. 위생, 표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떡볶이집이 흥했던 건 매운맛에 대한 트렌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운맛 트렌드는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고추 소비량의 평균은요 2.3kg인데요 2011년 이전에는 3kg을 넘겨본 적은 딱 한 번 1976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3.6kg을 넘어서더니 3kg대에 완전 안착을 합니다. 매니악한 취향이었던 매운맛이 맛의 중심으로 온 거죠.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떡볶이입니다.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분식의 현대화와 함께 조스 떡볶이가 매운맛에 대한 욕구를 채워줬습니다. 덕분에 2014년에는 점포수가 424개에 이르면서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더 매운맛, 미친 매운맛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조스 떡볶이로는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불닭볶음면이 갈수록 매운맛이 덜하다라는 의견이 많죠. 삼양 개발팀은 이 매운맛의 강도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요. 이건 사실 매운맛에 적응된 소비자들이 더 매운 걸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스도 마찬가지였죠. 매운맛이란 트렌드로 수혜를 입었지만 그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 크고 갑작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덕분에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업체들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신전떡볶이와 엽기떡볶이. 이 두 업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훨씬 오래된 매운 떡볶이집입니다. 엽떡은 2002년에 불닭발 가게로 출발을 했는데요. 조류독감 때문에 닭발을 못 팔아서 망하나 싶었더니 서브 메뉴였던 떡볶이가 더 잘 팔린 겁니다. 그 이후론 아시다시피 아예 떡볶이 전문점이 됐고요. 신전은 원래부터 매운맛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에 집중했었습니다. 그 매니아층에 해당하던 신전의 하성우 대표는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에 30학급이 있다면 신전 떡볶이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딱 하나급만이 타겟이었다. 대신 이들만은 확실히 만족을 시키자. 이렇게 레시피를 개발한 게 지금의 신전 떡볶이입니다. 매운맛은 원래 마이너한 취향입니다. 찾는 사람들만 찾았어요. 신전 엽떡이 출발은 빨랐지만 2000년대에 철저히 무시당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요. 확장세도 아딸이나 조스보다 느렸습니다. 백호점 돌파에 신전 떡볶이는 16년, 엽떡은 12년이 걸렸거든요. 이거야말로 역주행 신화죠. 이 두 브랜드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때 아딸과 조스는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신전은 1년에 100호점씩 막 늘어나고 엽떡은 이젠 수치가 의미가 없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하필 2010년에 들어 매운맛에 미치게 되었을까요?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게 땡긴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만큼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해서일까요? 실제로 매운맛과 스트레스 해소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하죠. 이 매운맛이 입안의 통각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럼 이 통각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리 뇌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결과적으로는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정설이죠. 그런데 저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는 언제일까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할 정도로 나빴던 때, 바로 98년 외환 위기죠. 이때의 고추 소비량을 보면 오히려 평균 이하였습니다. 98년 다음으로 국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9년도요. 역시 평균 이하였죠. 경제 회복기로 접어들었던 99년에는 반대로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고추 소비량이 폭증했던 201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최고치를 찍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봐도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2011년에서 2013년이 역대 가장 불행했던 시기이고 지금은 그보다 행복한 시기는 아닐 테니까요. 집콕 스트레스로 매운맛을 날리자, 코로나 스트레스로 매운맛 상품 매출 급증,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건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매운맛에 대한 선호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와 또 2000년대 중반처럼 덜 맵게 먹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70년대와 또 2010년대처럼 맵게 먹는 시기도 있다는 거죠. 유행처럼요. 매운맛에 대한 선호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대 이후 떡볶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제 떡볶이를 찾듯이 매운맛이 질리면 느끼한 맛의 떡볶이를 찾고, 그게 또 질리면 달콤한 떡볶이를 찾을 수도 있겠죠. 떡볶이는 소스와 토핑으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잖아요. 언젠가는 이 그래프처럼 매운맛의 인기가 확 줄어든다고 해도 떡볶이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소울푸드로 남을 겁니다. 떡볶이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거든요.